자, 금요일 밤 10시 대한민국 욕망의 심장부 바로 강남 한복판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긴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그야말로 불야성이었잖아요. 넥타이 반쯤 풀어헤친 직장인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호객꾼들은 은밀하게 손짓하고 부장님 2차 가시죠? 외치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근데 2024년 지금은요. 그 거대했던 밤의 소음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네온 사인은 꺼졌고 그 자리엔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는 임대문이 현수막만. 아, 그 시절의 영광이 끝났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 막 샤우팅으로 풀어내고 어색한 동료랑 탬버링 흔들면서 억지로 친한 척해야 했던 바로 그 노래방이요. 이제는 정말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몇 개 망했네? 이런 뻔한 경제 뉴스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한국 사회의 밤을 지탱하던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그 먹이사슬이 아주 뿌리부터 무너져 내린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 잔해 속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좀 비참하고도 솔직한 민낯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숫자,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사장님 몇몇이 힘들다고 푸념하는 수준이나 일시적인 불황,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멸종이에요, 멸종.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1년에 3만 5천여 개로 정점을 찍었던 전국의 노래방이 그 뒤로 그냥 수직 낙하를 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뭐냐면 바로 신규 창업수예요. 2016년이랑 비교했을 때 새로 문을 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무려 41%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망해서 나가는 가게가 새로 들어오는 가게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불러요. 산업 자체가 그냥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서 소멸해가는 마지막 단계. 정말 섬뜩한 용어죠? 아니 도대체 뭐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사랑해야만 했던 그 노래방에서 등을 돌리게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원인을 여러 겹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일종의 부검 같은 거죠. 자, 가장 먼저 노래방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크고 단단했던 기둥, 바로 그 기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제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쌓아올린 제국. 맞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래방 산업이 그렇게 잘 나갔던 건 우리가 노래를 너무나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법인카드, 그리고 강제회식이라는 개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진 좀 기형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서 노래방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대부분은 부장님이 가자니까, 팀장이 안 가면 눈치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곳 아니었나요? 내 돈 내고는 절대 안 시킬 그 비싼 과일 안주를 법인카드라는 마법의 카드로 긁으면서 유지되던 그런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게 견고해 보였던 제국의 기둥이 딱 2번의 결정타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 아래 당연히 회사 거라고 생각했던 저녁 시간이 온전히 개인의 것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은 2019년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었어요. 이 법 때문에 직원에게 원치 않는 회식이나 노래방 가자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즉 법적인 리스크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야 2차 가자고 말하는 부장님은 꼰대가 되고 억지로 술 권하고 노래시키면 신고당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시대가 정말 이렇게나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법인카드 시대에는 부장님 지갑, 그러니까 회사 돈이 곧 권력이었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조직 단합이라는 명분 아래 치러지는 의무였잖아요. 근데 지금 워라밸 시대는 어때요? 개인의 시간과 선택이 그 무엇보다 존중받습니다. 억지로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대신에 점심시간에 다 같이 맛집 가서 파스타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문화가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긁어주던 그 법인카드라는 큰손 고객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증발해버리니까 노래방 매출 장부는 텅 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요, 이런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미처 읽지 못하고 평생 모은 퇴직금에 대출금까지 끌어모아서 이 시장에 뛰어든 자영업자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30년간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은퇴하신 박성호 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노래방을 차리면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해야 했던 경쟁자는 옆가게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박 사장님의 그 절망과 회한,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더 좋은 음향기기를 드리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옆가게랑 경쟁한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 바로 옆 건물에 번쩍이는 간판을 달고 들어선 코인 노래방이 바로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표가 그 잔인한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박 사장님 노래방이 단체 손님 상대로 1시간에 3만 원을 받을 때 코인 노래방은 어때요? 단돈 1,000원이면 3곡을 부를 수 있었어요. 1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000원.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에 가깝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차이는 문화에 있었어요. 박 사장님은 여전히 넥타이 부대의 단체 회식을 기다렸지만 요즘 10대, 20대들은 친구랑 약속 잡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여기면서 혼자서 노래 부르는 혼코노 문화를 즐기거든요. 타겟 고객도 가격 정책도 소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종족의 등장 앞에서 기존의 방식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래방 몰락의 원인이 단순히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코인 노래방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일 뿐이겠죠. 하지만 이 거대한 붕괴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던 더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방을 단순히 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건 바로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불법 영업과 그 때문에 변질된 유흥 문화,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가격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는 술을 팔거나 접객원을 고용하는 게 전부 불법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간판만 노래 연습장 걸어놓고 안에서는 술 팔고 도우미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는 곳이 정말 많았죠. 이런 불법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결국 산업 전체를 좀먹는 암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 비상식적인 가격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직장인 2명이 가서 맥주 몇 병이랑 마른 안주가 전부인 비본 세트를 시키고 도우미 2명을 2시간 불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맥주 세트 8만 원, 노래방비 5만 원, 도우미 비용은 20만 원 이상, 다 합치면 최소 40만 원을 그냥 우습게 넘어갑니다. 2024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시대예요. 하룻밤 노는데 월급의 5분의 1을 태운다? 이건 뭐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 3040 직장인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밀폐된 공간, 불법적인 술 판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까지. 노래방은 어느새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서 사소한 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거나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심지어 이걸 악용해서 공갈 협박하는 범죄까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는 높은데 만족도는 낮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그렇다면 노래방을 떠난 그 많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뭐 술 끊고 집에만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겁니다.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세대에게 소비는 곧 인증하는 행위예요. 나의 경험을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어둡고 칙칙하고 담배 냄새 찌든 노래방 소파 사진을 누가 자랑스럽게 올리겠어요. 대신에 그들은 조명이 예쁜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 몇 시간씩 줄 서서 들어간 힙한 팝업 스토어 인증샷을 올립니다. 이제 유흥 공간은 단순히 취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나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전시하는 스튜디오가 된 것이고, 노래방은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서 완벽하게 도태된 겁니다. 회식 문화의 종말, 코인 노래방의 습격, 변질된 유흥 문화와 불법 영업,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노래방 몰락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끝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래방의 몰락은 단순한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닙니다.
옛날에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닥쳐올 거대한 위기를 가장 먼저 알리는 위험 신호, 바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 즉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이 숫자는 단순히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소멸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노래방 같은 유흥산업의 핵심 소비층인 20대에서 40대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냥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소도시에 가보면 저녁 8시만 넘어도 거리가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이건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거리를 돌아다닐 손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노래방 업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가장 첫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의 몰락은 일시적인 불경기다,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인 붕괴의 신호탄인 겁니다. 오늘 문을 닫는 노래방은 내일 문을 닫게 될 식당, 옷가게, 카페, 수많은 다른 자영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예고편인 셈입니다. 카나리아는 이미 울음을 멈췄습니다. 결국 노래방 몰락의 잔혹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회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억지로 끌려가던 단체 회식 대신에 개인의 취향과 워라밸을 존중하고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소비 대신에 가심비와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촌스럽고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 싹트던 묘한 동료애와 공동체의 온기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냉정하게 변했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노래방은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시끄러벅적했던 노래방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함께 멱살 잡고 어울려야 했던 그 집단의 에너지가 사라진 지금, 노래방의 텅 빈 자리는 앞으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채워나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